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학 MBA 공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6월 14일 일요일인데요. 자, 일요일에 지난주 금요일 한국과 미국 시장 장세 분석을 해보고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됐죠.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스페이스X. 자,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박사가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죠.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자, 반도체를 이을 주도주로는 유리기판과 MLCC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유리기판 두 종목 그리고 MLCC 두 종목, 자, 이 네 종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한국 시장은 나스닥 상승 영향으로 급등을 했죠. 장중에 8% 이상 상승했는데요. 그렇지만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빠지면서 상승폭이 절반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무려 1시간 반 만에 350포인트 가까이 빠졌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장을 보면 상당히 어지러울 정도로 급등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됐죠. 전반적으로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 시장에 충격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우려감을 딛고 강보합으로 마감됐습니다. 스페이스X는 19% 상승해서 160.95달러로 마감됐는데요. 시가총액이 무려 2조 1,046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000조 정도,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을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2% 상승했는데요. 정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마이너스 1.4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함께 D램 3총사죠. 자, 반도체 이후에 MLCC가 급등을 했는데요. 이후의 핵심 테마는 아마 유리기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공박사가 MLCC 관련주로 그동안 삼성전기, 사마콘덴서, 한캠 세 종목 말씀드렸고요. 유리기판 관련주로 SKC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비 핵심주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자, 삼성전기는 이미 시가총액이 너무 커져서 종합지수와 연동이 되죠. 그래서 사마콘덴서, 한캠, SKC 그리고 오늘 장비주, 이렇게 네 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요일에 우리나라 종합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왼쪽이 거래소, 오른쪽이 코스닥인데요. 거래소는 359포인트 올라서 8123, 4.63% 상승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장중 상승폭에 비하면 오후장이 많이 빠졌어요. 8,400이 넘어섰었죠.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다.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갭 메우기가 장중에 좀 벌어졌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날 고점이 8,434조, 8.6%까지 올랐다. 종가는 8,123, 고점 대비해서 300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 자, 금요일 분봉 장세인데요. 자, 3분봉으로 공박사 가져왔습니다. 시간 한번 보시면, 자, 14시 보이시죠? 14시부터 8,434까지 갔던 지수가 이렇게 순식간에 빠지면서 8,079까지 빠졌죠. 그리고 8,123에 마감됐다. 4% 이상 상승하는 강세장이었습니다만 오후장 1시간 만에 이렇게 빼면서 체감적으로는 상당히 폭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하루였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32포인트 올라서 1029에 마감됐죠. 약 2달 동안 거래소와 완전히 차별화돼서 급락장을 보였는데요. 자, 이렇게 급락했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거래소 못지않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 거래소와 코스닥을 비교해보시면 완전히 차트가 거꾸로입니다. 거래소는 이렇게 우상향, 코스닥은 우하향이죠. 우리 개인들이 힘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가 크다. 구체적으로 거래소와 코스닥, 나스닥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공박사가 차트를 같은 화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월달부터 거래소와 코스닥이 완전히 차별화됐는데요. 나스닥 지수까지 포함해서 공박사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3월달까지는 자, 이렇게 나스닥, 코스닥, 코스피가 거의 엇비슷했죠.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차별화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2달여가 지난 지금 제일 위에 이 선이 코스피인데요. 코스피는 46.37% 상승했죠. 자, 그리고 중간에 이 선이 바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16.8%. 그런데 코스닥은 어떻느냐? 자, 파란 선이 코스닥인데요. 마이너스 9.5%입니다. 거래소와 코스닥이 이렇게 벌어진 것은 아마 사상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단적인 비교를 보면은 2달 사이에 코스피가 46.37% 오를 동안 코스닥은 마이너스 9.59, 그것도 마이너스 20까지 빠졌다가 좀 반등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갭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개별주 그리고 코스닥을 주라는 우리 개인들이 두세 달 동안 힘이 들 수밖에 없었던, 자, 결과가 바로 이 이유였다. 그렇지만 최근 며칠은 또 코스닥이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인 시장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장이 상당히 강세였던 만큼 상승 종목이 많았는데요. 상승 종목이 756개, 하락이 144개, 코스닥은 1318개 상승, 하락이 371개. 자, 오랜만에 이렇게 상승이 하락을 압도하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4.63%, 코스닥은 3.2% 상승했죠. 자, 대형주나 종합지수나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이 말은 중소형주도 같이 올랐단 말이죠. 어디서 팔았느냐? 금요일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공통적으로 샀습니다.
그러면서 장이 급등했다. 자, 개인만 팔았죠. 한국 시장 야간 선물이 2.49% 상승했는데요. 한국 종합지수를 기본으로 한 야간 선물 시장이 열리는데, 자, 이 장이 2.49% 떴다는 것은 월요일에 우리나라 장이 이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나스닥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나스닥이 살짝 떴죠. 자, 고객 예탁금 보시면은 최근에 좀 줄었습니다. 127조까지 하락했죠. 2조 5천억 빠졌습니다. 미수금은 자 900억 늘어서 1조 6천억, 신용잔고 36조. 자, 얼마 전보다 예탁금이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127조라는 상당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은 금요일엔 좀 내렸습니다. 13원 내려서 1518원, 0.87% 하락. 자, 그렇지만 여전히 1500원대를 기록하고 있죠. 이 환율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환율 차트인데요. 최근에 1,500원대에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죠. 얼마 전에 1,560원대까지 갔습니다만 그나마 50원 정도 내려서 1,518원. 자,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면은 2016년 이 당시보다도 상당히 높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환율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시장은 0.31% 상승했습니다. 25,888. 최근에 상당히 혼조세를 보였습니다만 5일선 위로 올라서면서 좀 안정적인 모양이 됐습니다. 장중 흐름 보시면은 자, 고점이 0.78% 그리고 저점이 0.81%. 등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자, 무엇보다도 금요일에는 스페이스X가 이슈였죠. 자, 스페이스X 차트인데요. 첫날이니까 봉이 하나밖에 없죠. 고점이 176.52달러까지 갔다가 종가는 160.95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무려 2조 1000억이죠. 어마어마한 시가총액. 미국 나스닥 시장 시가총액 6위로 올랐었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역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상승폭이 더 커요. 금요일에는 1.43% 내려서 981달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정도 올랐습니다만 정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 정도 빠지면서 월요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도 강세를 보이긴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만 금요일에 장중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까지 보셨고 최근의 주도주 흐름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2026년은 AI 시대라고 줄기차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가 본격 투자가 시작되는 한 해다. 자, 이 AI 시대가 되면서 주도주가 계속해서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HBM을 필두로 반도체 대량 수요가 시작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1년째 지금 장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에는 D램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반도체 칩을 올리기 위해서는 MLCC도 있어야 되고 FPGA, 패키지 기판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종목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또 급등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모자라니까 공장을 증설하는데요.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은 가장 빨리 수혜를 받는 것이 바로 전공정 장비죠.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뉘는데 전공정이라 하면은 칩을 만드는 것까지. 자, 그리고 후공정은 만들어진 칩을 자르고 검사하고 수율을 올리는 과정이죠. 자, 전공정 장비주 중에 자, 원익 IPS 정착, 주성 엔지니어링 정착, PSK 식각, HPSP, 어널링. 자,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내면서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기판과 관련해서 지금은 FCPGA 소재, ABF. 자, 일본사가 만든 소재죠. 이 ABF가 주류인데 앞으로 유리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가 뭐냐? 전력 효율성이 40%나 개선됩니다. AI 시대 핵심이 전력인데 이 효율성이 40%라고 하면은 다른 거는 사실 볼 것도 없는 거죠. 거기다가 두께 감소, 공간 혁신, 휨 방지 성능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리기판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박사가 이 유리기판에 대해서 최근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MLCC 두 종목과 유리기판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MLCC의 핵심 종목 삼성전기가 대장이긴 해요. 그렇지만 종합지수와 연동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는 좀 버거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사막 콘덴서와 한캠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두 종목은 확실히 개별 종목처럼 움직여요. 우리 개인들이 접근하셔도 되는 종목이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만큼 아직 못 올랐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 자, 이 두 종목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유리기판의 핵심 종목 유리기판도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두 종목은 너무 올랐기 때문에 SKC를 최근에 강조했고요. 그리고 장비주 중에 오늘은 필옵틱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네 종목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사막 콘덴서부터 들어갑니다.
자, 전자산업의 쌀이 바로 MLCC라고 하는데요. 자, 이 모양이죠. 인공지능, 모빌리티, 전동화, 우주항공 시대를 지탱하는 사막 콘덴스의 새로운 슈퍼사이클이다. 자, 먼저 MLCC가 뭔지 보겠습니다. 자, MLCC는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확대를 해서 그렇지 상당히 작습니다. 자, 길이 한번 보시면 0.3mm, 긴 변이 0.6mm예요. 그래서 거의 눈에 보일락 말락하다. 자, 이 MLCC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전자회로의 오작동을 막고 전력을 통제하는 나노 단위의 방파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불규칙하게 전류가 들어오는데 MLCC를 거치면 이렇게 나란히 정렬이 되는 거죠.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불규칙한 노이즈를 걸러내어 기기의 성능 저하 및 오작동 완벽 차단한다. 전기를 일시적으로 저장한 뒤 핵심 칩셋이 필요할 때 안정적이고 일관된 속도로 전력 공급. 자, 여기가 핵심이죠. 안정적이고 일관된 속도로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부품 바로 MLCC입니다. MLCC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수백 겹의 세라믹 적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노 단위의 미세한 티탄산 발효 분말을 약게 표발한 핵심 절연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부 전극 니켈 소재 세라믹층과 수백 겹을 번갈아 쌓아올려 전기를 축적하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적층 세라믹입니다. 거기다가 구리 소재 축적된 전기를 실제로 전달하는 인터페이스도 있다. 자, 이런 기술력 때문에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소재예요. 그래서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기술력이다. 이 기술력을 바로 사막 콘덴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MLCC가 보시면은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AI 서버에도 들어가는데요. 스마트폰이 1000개에서 1300개, 전기차가 10,000개 정도. 그런데 AI 서버는 무려 60만 개. 그래서 AI 시대의 핵심 소재가 바로 MLCC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디바이스에 따라서 들어갑니다만 디바이스가 고도화될수록 또 수량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인데요. 초고도화가 난 밀도의 폭발입니다. 자, 2G, 3G 폰은 100개에서 200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4G 로우엔드는 200개에서 400개. 그런데 4G 하이엔드는 550개에서 900개. 5G, 6G 가면 1000개, 2000개 넘어가죠. 이렇게 제품이 고도화될수록 MLCC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AI 서버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슈퍼 사이클로 접어들었죠. 자, 2026년 회계연도 서버용 MLCC 매출이 무려 85에서 90% 급증. MLCC가 GPU, CPU에도 들어갑니다만 자, 그 외에도 다 들어갑니다. UPS 무정전 전원 장치에도 들어가고 PDU 전력 분배 장치도 들어가고 PSU 서버용 전원 공급 장치에도 다 들어간다. 그래서 서버당 60만 개나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막 컨덴서의 장점은 뭐냐? 자, 다양하게 커버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간다. 과거 클라우드 붐 대비 5배 이상 확장된 AI 캐펙스, 고전압 전략기기용 콘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빌리티 전동화에도 들어가는데요. 전기차 하이브리드 대당 탑재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전력 인프라와 신재생에도 들어갑니다. 글로벌 전력망 교체 및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로 구조적 성장 단계다. 자, 이 세 군데를 다 커버하는 것이 바로 사막 콘덴서입니다. 특히 모빌리티 부분에 상당히 강점이 있죠. 자, 바로 DC-LC 매출인데요. MLCC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사막 콘덴서가 상당히 특화되어 있죠. DC-LC는 뭐냐? 배터리와 구동 모터 사이에서 전류의 흔들림 및 과전압 흡수, 반도체 소자 파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 DC-LC는 사막 콘덴서가 독보적입니다. 현대차 그룹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공급업체에 선정됐죠. 독일 프리미엄 완성차 공급 확대, 2023년부터 탑재량이 많은 순수 전기차 중심 납품이 증가하고 있다. 자, 국내 주요 고객사로부터 1,800만 대 이상 신규 수주 확보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 본격 양산. 자, 2026년에 사막 콘덴서 매출 폭발하는 첫 해다 이 말이죠. 자, 실적 한번 보시면 올해 매출이 3,463억 원, 영업이익이 260억. 자, 매출이 3,000억이 넘는 것은 사상 처음이죠. 그래서 올해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2026년 이익 레버리지 본격합니다. 자, AI 서버와 자율주행차 그리고 전력 인프라까지 커버하는 사막 콘덴서인데요. 자, 조금 이따가 차트 보고 타이밍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 캠 바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 캠인데요. 6일 소재의 TSMC. TSMC는 파운더리죠. 주문을 받아서 생산해주는 시스템인데, 자, 한 캠이 소재를 이렇게 생산합니다. 원래는 OLED 소재가 중심이었습니다만 지금은 MLCC 소재를 폭발하고 있죠. 보시면은 이전에는 디스플레이 OLED에 국한되어 있다. 단일 산업 사이클의 의존. 그렇지만 지금은 IT, OLED, 반도체, 방산, 바이오 등 초고속 성장 다변화를 이루고 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MLCC죠. 다품종 소량 고부가가치 맞춤형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초기 랩 단계부터 양산까지 함께하는 기술개발 파트너 CDMO 방식입니다. 자, 이전에는 그냥 단순 납품 관계였죠. 수동적 관계였다.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히 기술력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자, 특히 핵심은 MLCC인데요. 이 부분만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AI 설비 투자 슈퍼사이클과 반도체 소재인데요. AI 고성능 서버 수요 폭발로 GPU, CPU를 넘어 MLCC 및 FCBGA 심각한 공급 부족 발생. MLCC 소재 조기 양산 돌입했습니다. 밀려드는 글로벌 수요에 대응해 신규 생산 라인 가동 시점을 앞당겨 국내 주요 고객사의 선제적 대응. 자, 거기다가 차세대 반도체 공정 소재도 있죠. 포토레지스트 핵심 소재인 PAG 및 단분자 소재 개발을 통해 반도체 핵심 공정으로 진입. 포토레지스트는 웨이프에 슬로를 새기는 과정인데 여기에 꼭 필요한 게 바로 PAG죠. 자, 이제 OLED 집중도를 낮추고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높은 반도체 전자소재 기업으로 완벽한 체질 개선 진행 중인 회사 바로 한캠입니다. 자, 그런데 또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자, 지금의 캐시카우 OLED가 있었죠. 그리고 올해부터 폭발하는 MLCC 전자소재 그리고 반도체 PAG가 있었는데요. 미래 성장 산업도 있습니다. 자, 바로 2차전지, 전해액 첨가제 및 연료전지 멤브레인 생산해요. 방산, K방산 초음속 미사일 추진체 핵심 원료를 생산한다. 그리고 바이오의학 쪽에 임상용 핵심 중간체 및 고순도 API 생산하죠. 그래서 한캠은 현재 캐시카우와 올해부터 폭발하는 MLCC와 PAG 그리고 미래 소재까지 다 하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해요. 자, 한캠도 조금 있다가 차트 보면서 타임 잡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 SKC 보겠습니다. 자, SKC는 뭐니뭐니 해도 유리기판이 핵심인데요. AI 반도체 면에 그리고 SKC의 도약. 최근 들어서 SKC가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2020년 SK 넥실리스 인수했죠. 동박회사다. 2021년 앱솔릭스 유리기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자, SKC가 SK그룹의 중간지주 회사인데요. 자회사 중에 앱솔릭스에서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거예요. 2023년에 ISC 인수, 그리고 2024년 유리기판 1공장 완공 미국 조지아입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전통 제조기업을 넘어서 고부가 가치 첨단 소재기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완벽하게 혁신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리기판이 왜 경쟁력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인데요. 기존에 쓰이던 FCPGA 기판이죠. 자, 문제가 뭐냐? 발열 문제가 있다. 기존 수지 계열 기판의 낮은 열 내구성으로 인한 휨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자, 이렇게 기판이 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공간 부족, 칩 대면적화로 인한 여유 공간 한계에 도달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유리기판이 지금 게임 체인저로 부각하고 있는데요. 자, 기존의 ABF 기판과 유리기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ABF 기판은 아래쪽에 볼 그리드가 있고 패키지 기판 위에 MLCC가 얹어져 있고 그 위에 칩이 올라가죠. 유리기판은 보시면은 글래스 기판 안에 홈이 있어서 MLCC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칩이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기판에 비해서 상당히 두께가 얇다. 어느 정도 얇느냐? 자, 3.9에서 1.8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공간 혁신이 가능하다. MLCC 수동 소자 유리에 내장하여 상본 칩 탑재 공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핵심이 바로 전력 효율성인데요. 40% 이상 전력 소모를 개선한다. AI 시대 핵심이 전력인데 40% 개선한다면 완전히 게임 끝난 거죠. 그리고 치수 안정성, 열팽장 개수관하자, 고열에서도 힘 방지가 탁월하다. 자,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유리기판이 이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SKC가 양산 시점이 가장 빠른데요. 자, 보시면 세계적인 업체들이 유리기판에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먼저 SKC 앱솔릭스죠. 2024년 양산 공장 완공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시제품 나왔죠. 가장 빠른 상업화 트랙 선점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도 만만찮아요. 2024년 파일럿 라인, 그리고 2026년 7년 양산 목표. 그렇지만 SKC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그 외에 LG 이노텍도 있죠. 2024년 말 시제품, 2025년 말 이후 사업 본격화, 양산 시점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인텔이 2030년 표준화, TSMC가 이제 R&D 시작이죠. DMP 파일럿 라인 가동. 자, 글로벌 업체들은 아직까지 양산까지 못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SK가 상당히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판은 아무나 진입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필요한데요. 자, 보시면은 190여 개 공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기초 글래스를 기반으로 TGV 미세홀 가공, 그 다음에 구리 도금, 그리고 회로 형성, ABF 필름 부착, 싱귤레이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성능 반도체 칩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 보면은 핵심 장비 업체들이 있습니다. TGV 미세홀 가공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자, 그리고 구리 도금의 YMT CNG 하이테크,
노광공정의 YC캠 AMAT, 필름 부착의 필옵틱스 이오테크닉스, 싱귤레이션의 필옵틱스 로체 시스템. 자, 보시면은 여러 번 나오는 회사가 있어요. 필옵틱스. 자, 앞에도 있었죠. TGV, 필옵틱스. 그래서 오늘 공박사가 SKC와 함께 유리기판의 핵심 종목으로 필옵틱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필옵틱스 바로 보겠습니다. 자, 미래를 밝히는 광학기술 필옵틱스인데요. 원래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커팅을 하는 회사였죠. 자, 광학 설계 및 레이저 기술이 핵심이었다. 자, 레이저 커팅, 리프오프터, UTG 가공인데요. 원래는 OLED 패널 절단이 주력이었습니다. 리프오프터는 OLED 제조 공정에 들어갔고, UTG는 울트라 신 글래스, 폴더블 폰용 초방막 유리를 커팅하는 거였죠. 대표 고객은 삼성 디스플레이, 중국 OLED 업체였다. 근데 레이저 TGV 장비를 개발했죠. 싱귤레이션 2.5D AOI 검사, 거기다가 스태킹, 레이저 노칭, 원통역 4680 와인드까지 합니다. 자, 이게 뭐냐? TGV는 뭘 TGV라고 하느냐? 자, 이 TGV 기계가 유리기판의 핵심인데요. 유리기판에 구멍을 가공하고 도금을 해서 전기 신호를 연결하는 과정이다. 유리기판의 핵심 공정이에요. 이 TGV 기계의 대표적인 게 바로 필옵틱스다. 싱귤레이션은 절단 공정이죠. 대형 패널을 개별 칩 단위로 분리하는 거다. 반도체 패키징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까 보셨어요. AOI 검사는 광학 검사 장비인데 TGV 홀 분량을 검사하는 겁니다. 유리기판 수율 확보의 핵심이다. 자, 이 장비들을 한꺼번에 다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바로 필옵틱스인 거죠.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었던 2차 전지의 배터리 적청 절단인데요. 스태킹은 적청, 노칭은 전극 절단, 와인드는 원통 배터리 제조력이에요. 특히 4680 배터리다. 자, 2차 전지 쪽에 매출이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한 2년 전부터 2차 전지 캐즘 현상 때문에 꺾이면서 매출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유리기판 때문에 주가가 그래도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종목 바로 필옵틱스예요. 자,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시면 기존에는 OLED 디스플레이가 주력이었죠. 노트북, 태블릿, OLED 채택 확대로 8.6세대 신규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폴더블 폰 수요기도 합니다. 고객사 신규 제품 라인업 확대에 따른 시장 성장세 재개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해서 ESS 및 휴머노이드 로봇 등 응용 분야 전방에 확대 중이에요. 특히 원통형 4680 와인드 장비 개발 완료 및 미국 전고체 배터리 기업 지분 투자로 차세대 동력 확보했다. 기존의 OLED와 2차 전지 쪽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신성장 동력이 유리기판이죠. 왜 유리기판인가? 기존의 유기기판, 그리고 실리콘기판, 유리기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표면 평탄도를 보면은 별로 안 좋죠, 유기기판은. 실리콘기판은 좋다. 유리기판은 아주 엑셀런트합니다. 유리니까 상당히 매끄럽다 이 말이죠. 신호 손실 역시 엑셀런트. 열 변형, 휨 현상이 없는 거죠. 엑셀런트하다. 내면적 고집적화 역시 엑셀런트. 자, 이렇게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유리기판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2026년, 27년 기존 6기 실리콘 인터포즈의 한계를 극복하는 유리기판 본격 양산 개화입니다. 자, 이 양산 개화에서의 핵심 장비가 바로 필옵틱스죠. 필옵틱스의 장점은 아까 보신 것처럼 하나의 공정의 장비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필옵틱스의 턴키 솔루션 풀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 자, 레이저 TGV 핵심이죠. 미세홀 가공 과정, 그리고 TGV 검사 과정, AOI, ABF 드릴링, 절연 필름 가공 과정, 노광기, 회로 패턴 형성, 그리고 싱귤레이션, 유리기판 최종 절단, 이 공정의 장비를 모두 생산하는 것이 바로 필옵틱스입니다. 국내 유일의 장비 포트폴리오 구축 완료했다. 전체 공정을 커버할 수 있는 장비죠. 그래서 공박사가 필옵틱스를 가지고 온 겁니다. 다른 장비사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필옵틱스, 그리고 중화권 A사, 일본 B사인데요. 기술 내재화부터 2019년 R&D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뛰어납니다. 기술 내재화는 중화권 일본사도 마찬가지죠. 공정 풀 라인업 턴키 보유는 자, 필옵틱스와 일본사만 해당이 된다. 유리 파손 방지, 필옵틱스와 중화권 A사. 양산 라인 실제 출하 이력, 자, 필옵틱스와 일본사. 이렇게 보면은 상업화와 양산 수율 확보 단계에서 타사 대비 압도적으로 우월한 것이 바로 필옵틱스입니다. 그래서 2026년 하반기부터 유리기판이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하면 필옵틱스가 뜰 수밖에 없는 핵심 장비사로 보시면 돼요. 자, 필옵틱스까지 오늘 4종목 한번 보셨는데요. 종목이 바로 사막 콘덴서, 그리고 한캠, 그리고 SKC, 필옵틱스까지 보셨는데요. 이렇게 좋은 종목도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핵심이 뭡니까? 타이밍이에요. 잘 사야지 수익이 납니다. 아무리 주가 올라도 잘못 사면은 계좌 박살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지금부터 차트 보면서 공박사 잡아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러 갑니다. 자, 그 전에 공박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 고민하다가 공박사 정보방에서 몇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공박사 정보방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이 가능해요. 특히나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 없이 큰 혜택을 누리실 수 있다. 무조건 잘 챙겨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철저한 시장 분석을 통한 저평가 종목을 추천해드린다. 특히 공박사가 좋아하는 턴어라운드 종목에 집중하는데요. 자, 이 종목 추천에만 그치지 않고 자, 종목의 장중 실시간 타이밍 제공해드려요. 이전에는 공박사가 종목만 추천했습니다만 타이밍이 핵심이라는 걸 알았죠. 잘 사고 잘 팔아야지 수익이 난다. 그래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잡아드린다. 자, 이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잘 챙겨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매매 기법 자료집을 공개해드리는데요. 이 매매 기법 자료집은 다른 데서 파는 허접한 자료집 아닙니다. 공박사가 무려 6개월에 걸쳐서 직접 만들었어요. 그리고 커몽에서 현재 30만원의 절찬리에 판매 중이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커몽 사이트는 아주 철저합니다.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다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커몽에서 팔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검증됐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박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파는지 의심하실 텐데요. 커몽 사이트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커몽 사이트인데요. 공박사 주식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밑에 자료집이 나오죠. 클릭해 보시면은 가격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0만원에 현재 절찬리에 팔리고 있죠. 주식은 과학이다. 침대만 과학이 아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내려가면 목차가 있죠. 첫 번째, 주식은 과학이다. 주식은 부동산이다. 주식의 기본적인 성격이죠. 그리고 기본적 분석 지표,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핫한 테마에 집중하라. 그래서 총 6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 공박사의 경력에 대해서 나와있죠. 대형증권사 주식팀장, 투자자문사 대표, 자산운용사 상무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경력을 공박사가 가지고 있어요. 이 경력은 이미 경력증명서를 커몽 사이트에 다 제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으셔도 됩니다. 파일 형식은 PPT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다. 자, 이 주식은 과학이다. 자료집 무조건 챙겨하셔야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폭발력 있는 재료와 세력 분석을 한 2026년 주도주 히든 종목을 공개해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의 중장기 수익률 강화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자, 이 히든 종목은 영상 말미에 따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끝까지 영상 보시는 분들은 챙겨하시면 돼요. 자, 이 모든 것들을 공박사가 무료로 드린다. 자, 무료지만 뭐 해주셔야 된다?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자, 필수입니다. 필수. 이것만 해주셔도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공박사 정보방 무료로 제공되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챙겨하셔야 된다. 그럼 어떻게 가입을 하느냐? 가입 방법 설명드립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댓글창이 있죠. 댓글창에 공박사가 링크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해서 기본적인 정보들 적어주시면 된다.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무료 혜택 적어주시고 성함 연락처 적어주시고 혹시 상담하고 싶으신 종목 있으면 종목명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 공박사 정보방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고요. 다시 차트 보러 갑니다. 자, 사마콘덴서 금요일에 5,100원 하락한 128,200원 마감되었습니다. 3.8% 정도 하락했는데요. 오전장에는 7%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오후장에 빠지면서 대폭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8%까지 가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마이너스 3%에 좀 선방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사마콘덴스는 목요일에 10% 이상 떴죠. 그러면서 다른 종목이 안 뜰 때 먼저 떴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요일에 장세가 상승할 때는 조정을 받았는데요. 역시 5일선과 11선 정도에서 지지가 되면서 이렇게 우상향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 자, 최근의 흐름 한번 보시면 18만원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12만원까지 왔습니다. 17만원까지 갔다가 한 단계 조정을 받고 21선에서 지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N자형 상승이 시작되고 있다. 금요일에 살짝 조정받았습니다만 목요일 급등에 따른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간추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간추이 보시면은 이렇게 하루 전 목요일에 이미 21%가 떴기 때문에 금요일에 3% 정도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상향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 현재 사마콘덴스 시가총액이 자 1조 3천억 정도인데요. 추가 상승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특히 자율주행 부분에 아까 보셨던 DCLC는 독보적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앞으로 상승할 종목도
우리가 매수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타이밍이죠. 잘 사이즈 수익이 나는 겁니다. 자, 이 타이밍을 큰 차트 보셔 보겠습니다. 사마 콘덴서는 정확하게 정배열 이루고 있죠. 자, 이런 정배열 차트는 중장기 상승 추세 상승입니다. 자, 우상향하는 추세가 흔들흔들하면서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지속이 되는 게 바로 정배열이죠. 사마 콘덴서 최근 모습 보시면은 7, 8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갔다가 한 단계 조정받고 21선에서 지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 이번에 상승하면은 전고점. 자, 17만원 정도는 뚫고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공박사가 최근에 이 단계에서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목요일에 20% 상승하고 나서 금요일에도 5일선과 11선에서 지지가 될 거니까 이 단계에서 우리가 저점 매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마 콘덴서처럼 이런 정배열 차트들은 흔들흔들하면서 우상향하기 때문에 타이밍만 잘 잡으면 몇 차례 수익이 가능해요. 그런데 반대로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몇 차례 손실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밍을 공박사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잡아드립니다. 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느냐? 이전에는 좋은 종목 추천해서 주가만 오르면 우리 개인들이 수익이 날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개인들 계좌가 박살이 납니다. 나중에 보면 주가는 서너 배 올라있고 계좌는 반동거리에 나있고 이래요. 자, 왜 이러느냐? 분석을 해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 자, 우리 개인들의 타이밍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사마 콘덴서는 앞으로 흔들흔들하면서 우상향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개인들의 타이밍 한번 보시면은, 자, 가만히 있다가 여기 사요. 그리고 여기 손절. 또 따라서 사고 손절. 또 기다리다가 여기 사고 손절. 이런 매매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수익이 전혀 안 납니다. 나중에 보면은 주가는 4-5배 올라있고 계좌는 반동가리, 심하면 3분의 1 동가리 막 나죠. 자, 실컷 좋은 종목 분석해서 주가 오른다고 좋아했더니 계좌가 정작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헛달아죠. 그래서 공박사가 우리 개인들의 수익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이 타이밍을 잡아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실시간 타이밍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데, 자, 우리가 서로 연락처 모르죠. 그래서 공박사가 여러분과 소통을 해서 정보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이밍 잡아드린다. 정보방은 어디 있느냐?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아래쪽에 댓글창이 있습니다. 댓글창에 링크 하나 걸어놨어요. 이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타이밍도 잡아드리고,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돈 벌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핵심 정보가 담긴 자료집. 자, 주식은 과학이다. 공박사 직접 만들었죠. 이 자료집 드리고 최근에 시세가 좋은 히든 종목까지 다 드립니다. 이것들 다 챙겨가셔야 여러분들 돈 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공박사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자, 우리는 철저하게 이동평균선이 받치는 여기서 저점 매수합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등락이 거듭되면서 5일선 11선을 발받침으로 해서 돌파합니다. 그리고 17만 2,800원 돌파하겠죠. 우리는 어디서 사느냐? 철저하게 발받침 여기서 저점 매수해요. 이 타이밍 핵심이다. 이 타이밍을 공박사가 정보방에 잡아드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안 삽니다. 이럴 때 장중에 등락 거듭할 때 이럴 때 사는 거는 추격 매수예요. 자, 우리는 추격 매수 안 하고 여기 철저하게 저점 매수한다. 이 저점 매수 타이밍이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정보방에서 알람 켜놓고 대기하시면 됩니다. 알람 소리 울리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럴 때 추격 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빠지면 또 손절하죠. 올라오면은 본전 왔다고 반가워서 팔죠. 앞으로 나올 대시세 전혀 못 먹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대시세가 목표예요. 대시세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 이 저점 매수 타이밍을 공박사가 정보방에 잡아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일 장중에 사마콘덴서 저점 매수하도록 하고요. 한택도 보겠습니다. 자, 한캠은 금요일에 10원 올랐습니다. 12,100원 마감됐죠. 장중에 플러스 8%까지 갔다가 약보합까지 갔다가 강보합에 끝났는데요. 최근에 그럼 보시면, 자, 역시 사마콘덴서처럼 5월 중순까지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5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우상향하면서 MLCC가 반영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8, 9천원에서 지금 13,000원 정도, 1단계 17,000원까지 갔다가 12,000원대까지 조정받았죠. 이제 N자형 상승이 나올 타이밍이다. 그래서 공박사가 지금 타이밍에 한캠을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한캠의 시가총액은 정말 만만한데요. 보시면은 976억밖에 안 돼요. MLCC 핵심 소재를 만든 회사가 976억이다. 앞으로 몇 배 더 올라도 아무 말 못하는 종목이죠. 한캠도 큰 차트 보고 타이밍 잡겠습니다. 역시 한캠도 정배열 양상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당시에 거래가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제 출발한 겁니다. 무슨 출발? 우리가 수익을 낼 출발이 시작됐다. 1단계 상승 17,000원까지 갔죠. 12,000원까지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재상승합니다. 우리가 N자의 오른쪽 모서리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하는 핵심은 뭐라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저점 매수합니다. 자, 추격이 아니에요. 차트 보시면은
추격 매수하면 막 이럴 때 사게 되죠. 이럴 때 우리는 여기가 아니고 어디다? 철저하게 이동평균선이 받치는 여기서 우리가 매수한다. 저점 매수가 핵심입니다. 이 저점 매수 타이밍을 공박사가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잡아드립니다. 이 공박사 실시간 타이밍이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정보방에서 알람 켜놓고 대기하시면 됩니다. 알람 소리 울리면 내일 장중에 등락을 거듭할 때, 자, 여기서 매수입니다. 여기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저점 매수다. 이 타이밍 잘 받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캠은 특징적으로 금요일에 외국인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한캠 외국인 매수가 좋습니다. 금요일에 9만 주 샀죠. 자, 이틀 전에 또 14만 주 샀습니다. 기관도 금요일에 8천 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 매수한 날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충분히 빠졌다 이 말이죠. 내일부터 다시 한번 N자형 상승을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 SKC 보겠습니다. 자, SKC 금요일에 200원 올라서 14만 200원인데요. 강보합. 장중에 플러스 5%까지 갔다가 다시 보합으로 밀렸습니다. SKC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은 안 나오고 있어요. 흐름 보시면 4월달부터 좀 반등이 나오긴 시작했죠. 그래서 18만원대까지 갔습니다만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좀 빠졌죠. 6월 8일에 유상증자분 1100만 주가 상장이 됐는데, 자, 그 영향은 별로 안 컸습니다. 공박사가 최근 들어서 자, 5일선 11선 근처에서 사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순간적으로 밑으로 내려갔다 오긴 했습니다만 목요일에 10% 이상 상승하면서 바로 회복이 됐죠. 그래서 여전히 5일선 11선의 이 선 지지력은 유효하다. 이 선 근처에 올 때마다 공박사가 계속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자별로 한번 보시면 자, 목요일에 무려 11%가 뜨면서 13만 7,900원이 됐는데요. 이날 상승했던 이유가 바로 기관의 대량 매수였죠. 그런데 금요일에도 기관의 매수가 지속이 됐다.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은 곰박사가 금요일에 기관 23만 주 매수가 이제 우상향하기 위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금요일에도 5만 주가 들어왔죠. 그래서 기관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동안은 무려 110만 주나 팔았습니다만 이틀 동안 30만 주 가까이 샀어요. 이제 기관들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큰 차트 보고 타임 잡겠습니다. 자, SKC도 조금 더디긴 합니다만 우상향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5일선, 11선, 21선이 위에 모여있죠. 장기선이 밑에 받치고 있다. 자, 정배열의 모습은 유지하고 있다. 정배열은 추세 상승, 중장기 상승이에요. 그래서 흔들흔들하면서 우상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흔들흔들 할 때마다 저점 매수하는 게 목표죠. 최근에 곰박사가 이 선에서 우리가 매집하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요. 순간적으로 좀 내려갔다 와서 철렁했습니다만 바로 이날 목요일에 11% 상승하면서 회복이 됐죠. 자, 다시 한번 5일선 11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금요일에도 장중 등락폭이 크긴 했습니다만 21선의 지지가 유효하게 유지가 됐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등락을 한다. 지금은 14만원대에서 17만원대 박스권에 있습니다만 자, 이 박스권을 뚫는 순간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에서 계속 매집을 합니다. 자, 이 타이밍을 곰박사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잡아드려요. 이 실시간 타이밍을 잘 따라오셔야지 장중 저점에서 매수한다. 아니면 이럴 때 막 추격 매수하게 됩니다. 이 추격 매수하면은 10중 8구는 다 박살나요. 손절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곰박사의 실시간 타이밍 저점 매수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대시세를 먹을 수 있어요. 이 대시세 타이밍을 공박사가 정보방에서 잡아드립니다. 정보방은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댓글창에 있습니다. 링크 달아놨어요. 클릭해 들어오시면 된다.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타이밍도 잡아드리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자료집, 주식은 과학이다 드리고 히든 종목까지 다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 다 챙겨가셔야 돼요. 돈 안 받습니다. 자, 무료니까 무료로 줄 때 다 받아가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필옵틱스. 필옵틱스는 금요일에 1950원 올라서 43,050원 마감됐죠. 4.7% 상승. 8%까지 갔다가 역시 5장에 좀 밀렸습니다. 최근에 흐름 별로 안 좋아요. 차트 보시면 자, 이렇게 6만 5천원까지 갔다가 자, 무려 4만원 미터까지 밀렸죠. 그러다가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 시기에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가 필옵틱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코스닥이 이 당시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은 대체로 다 이런 모양이에요. 2025년에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추세가 크게 무너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4만 5천원 안팎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자, 이 이유가 뭐다? 바로 유리기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리기판이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하면 이제 새로운 추세가 나올 확률이 높다.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매집해 들어갑니다. 자, 큰 차트 보고 타이밍 잡겠습니다. 자, 큰 차트 보시면은 필옵틱스는 앞에 세 종목하고는 다르게 아직까지는 역배열 양상이에요. 역배열은 단기선이 밑에 있고 중기선이 위에, 장기선이 제일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역배열 차트는 이동평균선에 부딪혀서 빠지고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나마 최근에 다행인 것은 자, 이 선 37,000원 선 바닥을 찍고 이제 단기선 위로 올라섰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자, 5일선 11선 위로 올라섰다. 그래서 역배열을 벗어나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양이 된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정배열의 출발에 온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정배열이 시작되는 거죠. 자, 앞으로는 조금 더 상승하면 5일선이 11선 뚫고 21선 뚫고 이런 모양이 되죠. 그리고 11선이 따라 올라오고 21선 이런 모양. 정배열이 시작되는데요. 이 출발이 이제 바닥을 찍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필옵틱스도 지금 저점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찬스다. 그러면 월요일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역시 우리가 저점 매수가 목적인데요. 금요일에 11선, 5일선 위로 올라섰죠. 월요일에도 마찬가지다. 이 선을 발받침으로 해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매수합니까? 발받침이 이 선이라고 했는데 이럴 때 막 사시는 분들 있죠. 장중에 등락 거듭할 때 이럴 때 막 따라 사시는 분들,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추격 매수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가 아니고 어디다? 철저하게 여기다. 발받침 여기서 우리가 저점 매수합니다. 이 타이밍 핵심인데 이 타이밍을 공박사가 정보방에 잡아드립니다. 왜 정보방을 만들었느냐? 자, 실시간 타이밍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데 공박사가 여러분들 연락처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소통을 위해서 정보방을 만들었다. 이 정보방에서 여러분들 알람 켜놓고 실시간 타이밍 기다리시면 됩니다. 알람 소리 울리면 여기입니다. 여기 아니에요. 자, 여기 잘못 사서 추격 매수하면은 자, 빠지면 또 손절하죠. 올라오면은 본전 왔다고 기뻐하다가 본전에 판다. 앞으로는 올 대시세 전혀 못 먹습니다. 우리 목표는 이거예요. 대시세. 자, 필옵틱스는 유리기판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면 전 공정에서 수혜를 받을 그럴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 급락 때문에 같이 빠졌습니다만 자,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오는 출발선에서 우리가 매수하는 거예요. 자, 원래 이렇게 등락 끝없을 때 우리가 여기서 매수합니다. 이 공박사의 실시간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이 난다. 자, 필옵틱스까지 총 4종목 보셨는데요. 자, 이 종목들 MLCC 2종목, 사마콘덴스와 한캠, 그리고 유리기판 2종목, SKC와 필옵틱스인데요. 이 4종목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수해 나갈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매수하는 핵심이 뭐다? 우리는 장중에 저점 매수예요. 이 저점 매수 타이밍을 공박사가 정보방에 잡아드립니다. 정보방은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댓글창에 링크 하나 걸어놨습니다. 클릭해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까지 영상 보신 분들을 위해서 공박사의 히든 종목까지 바로 설명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6년 주도주 설명인데요. 급등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있고 세력들의 매집이 확인됐죠. 철저하게 저평가된 종목. 그래서 앞으로 폭발적인 상승에 예상되는 히든주 소개드립니다. 자, 우선 재료 한번 보시면 반도체 관련주죠. 핵심 소재 종목이다. 최근에 가장 핫한 쪽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등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동시 공급한 회사다. 자, 이 세 회사에 들어간단 말은 전 세계 반도체 회사에 다 들어간단 말이죠. 거기다가 AI 데이터 센터 증가로 반도체 소재 폭발적 성장의 수혜다. 그리고 PBR이 0.4에 불과해요. 자산 가치가 0.4라는 것은 시장 전체 평균과 계산해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반도체 관련주 중 가장 저평가다. 절대 가격이 1,100원이에요. 1,000원짜리는 사실 5,000원 많은 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 무조건 챙겨 하셔야 된다. 이전에 2025년에도 공박사가 히든 종목 추천해서 대박이 난 종목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바로 제형솔루텍이었죠. 공박사가 10월 말부터 정보방에서 여러분들 매수하시라고 집중적으로 추천드렸습니다. 수차례 추천드려서 800%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처음 추천드릴 때가 1,000원 안팎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격이 얼마까지 갔느냐? 무려 7, 8천원까지 갔습니다. 저가 종목들은 이런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해요. 오늘의 히든주도 여러분들께 이런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히든주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가격 나오죠. 1,000원 안팎에서 계속 횡보했다가 드디어 반도체 업종 호황과 함께 본격적으로 튈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세력이 개입했다는 흔적이 공박사한테 포착이 됐죠.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흔들고 대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흔들어봤자 가격이 얼마냐? 1,200~1,300원이에요. 자, 이런 종목들 아까 제형솔루텍처럼 앞으로 8,000원, 9,000원 많은 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자, 이 공박사 주도주 무조건 받아가셔야 돼요. 그럼 이 주도주를 받기 위해서 정보방 가입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가입 방법 설명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보면은
자, 이렇게 댓글창이 있습니다. 댓글창에 공박사가 링크 하나 걸어놨어요. 여기 클릭해서 자, 간단한 필요하신 것들만 적어주시면 된다. 무료 혜택 원하시는 거 적어주시고 기본적인 정보 적어주시고 혹시 상담하고자 하는 종목 있으시면 종목명 적어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히든 종목까지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공박사 정보방만 이용하셔도 여러분들 2026년 대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